자, 기단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기단을 결정하는 거는 두 가지 요소다. 기온하고 습도, 그치? 자, 그러면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고, 습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에 따라, 기단의 발원지에 따라,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잘 봐.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도예요. 자, 고위도에서 발생하면 북극이나 남극 주변에는 차갑다. 한랭기단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적도 쪽, 저위도예요. 저위도에서는 온난기단이라고 부르면 돼. 그 다음에, 자, 습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증기가 많이 있느냐 또는 건조하냐 다습이냐인데, 육상에서 발생하잖아. 그러면 네, 수증기가 없죠. 그래서 건조기단이 될 거야. 네.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발생하면은 다습기단이 돼요. 자, 요 발원지에 따라서 기온과 습도를 연결하면 돼. 고위도 육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한랭 건조기단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리고 고위도 해상이다 그러면 한랭 다습기단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 그래서 기단을 이제 이렇게 배워놓고 자, 요거를 짝져 볼 거야.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 자, 요 기단들에서 이제 태풍이 하나 나와요. 이 태풍은 온대 저기압과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무조건 잘 알아야 돼. 자, 지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자, 요게 일본이 있고요. 여기에 기단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 기단을 여기서는 중심적으로 배울 거야. 자, 요 기단에 1번 기단이 자, 뭐죠? 어, 양, 양쯔강. 양쯔강 기단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양쯔강 기단의 위치를 잡아. 자, 위도가 아래쪽이죠. 네, 저위도야. 그 다음에 육상에서 발생했지. 네. 그래, 그러면은 얘 성질은 어떻겠어? 온난 건조기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잖아. 자, 이 일기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어떠냐면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또 저기압도 붙어 있고 그 옆에 또 저기압이 있는가 하면 고기압,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것들이 마구 분포돼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는 일기도가 복잡하다. 자,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요. 고기압, 저기압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 자, 이게 우리나라 자,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줘요.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야. 자,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봄에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봄에 이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를 이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일기예보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보를 한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이나 또는 기압골에 의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기압골의 통과로 서쪽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비가 오겠고 자, 이런 말이 나와.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봄, 가을에는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양치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단의 이름이 오호츠크의 기단이야.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 자, 위도가 고위도네요. 높은 곳 위도상으로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발생한 기단이야. 그러면 고위도 해상에서 발생했으니까 한랭 가습기단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역시 일기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기도에 동서쪽으로 길게 뾰족한 놈이 아래로 자, 동tuk한 놈이 위로 이게 무슨 전선이지? 장마전선이에요. 자, 그리고 위쪽이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자, 이렇게 기단이 걸쳐져 있는데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면서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치케 기단은 우리나라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 현상을 가져와요. 자, 요거를 우리는 녹새바람 또는 팬 현상이라고 불러. 팬. 자, 녹새바람의 원인이 되는 기단이 바로 이 오츠케 기단이야. 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를 형성하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자, 북태평양 기단은 위치상으로 보면 저위도 아래쪽에 해상에서 발생을 하네. 자, 그래서 얘는 온난 다습기단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온난기단,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면은 구름이 잘 발생한다 그랬어. 이 두 개가 만나고 둘 다 다습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이게 장마철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일기도를 보면 매우 또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일기도가 나와요. 자, 남쪽에 굉장히 크게 고기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어. 그 다음에 북쪽에 저기압이 형성이 돼. 그러면서 자, 바람이 이런 바람이 불어요. 남동풍이 불게 돼. 이게 남동 계절풍이죠. 자, 등압선이 넓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람이 약하다 이런 얘기야.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요.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이 북태평양 기단은 무더위를 몰고 오고 그 다음에 자, 또 밤에 기온이 안 떨어져.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야를 몰고 오죠. 자,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게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등압선을 보면은 자, 특징적으로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라 그래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변치를 갖다. 아주 특징적이에요. 남고 북저형, 그 다음에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비스듬히 불게 되는데 이게 남동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자, 이게 자, 세 번째 기단이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지우자. 네 번째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위치상으로 보니까 어때? 고위도 육상이죠. 자, 고위도 육상이니까 성질은 자, 할렘 건조기단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줄 때 일기도의 대표적인 일기도 모습은 어떠냐면 자, 이 여름의 일기도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나라 일기도가 이렇게 남북 쪽으로 굉장히 이 일기도가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게 나타나. 그리고 자,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바람은 이런 형태 북서계절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자, 요 등압선이 여름에 비하면 굉장히 등압선이 조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주로 동서쪽으로 등압선이 나눠지는데 겨울철에는 남북쪽으로 등압선이 나눠져요. 자, 그리고 겨울 날씨의 영향. 그 다음에 얘네는 한파를 뭘 보죠? 한파. 그 다음에 사만사온이라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겨울 날씨야. 그런데 조금 안 맞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자, 꽃샘추위를 몰고 오는 기단이에요. 꽃샘추위 기단. 자, 근데 꽃샘추위는 일어나는 계절은 봄이야. 그런데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리고 등압선 배치가 어떠니? 서쪽이 고기압, 서고, 동쪽이 저기압,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는 이런 기압 배치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겨울 기압 배치구나 알아둬야죠. 그 다음에 북서 계절풍일 거예요. 자, 이게 4개 기단이에요. 자, 5번째. 자, 요 5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적도기단이라고도 부르고 열대성 저기압이라 불러요. 우리가 저기압 종류에서 종류만 배우고 넘어갔지 이렇게 자세히 안 배웠잖아.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을 더 발달한 형태를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태풍은 풍속 17m/s 이상일 때 태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적도기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뭐냐면 첫 번째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적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얘는 적도기단은 5도에서 25도 부근 위도야. 자, 수온이 27도씨 이상, 26도 이상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27도 이상인 해상에서 발생을 해요. 바다. 육지에선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발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수온이 높아야 태풍이 발생해. 수온이 낮은 곳은 절대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은 얘는 수증기의 응결량. 자, 수증기의 응결량을 우리는 잠열이라고도 불러. 잠열. 그래서 적도기단 즉 태풍은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세력이 강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태풍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수증기를 받을 때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동은 태풍의 이동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냐라고 할 때 왼쪽 그림에도 한번 그려보면 태풍은 저 적도 쪽에서 있지 이동은 보통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든. 우리나라 쪽으로. 자,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전향점이라고 불러요. 전향점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야. 자, 이 아래쪽에서는 무슨 풍에 의해서 이동을 하느냐면
자, 무역풍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편서풍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서풍,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부분 포물선 경로로 이동한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태풍은 등압선이, 자, 왼쪽에 그림에서 5번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었죠. 등압선이 동심원으로 조밀하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말은 바람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 특징이야. 아주 큰 특징인데 얘네는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하나 있는데 이 저기압이 태풍인지 온대 저기압인지를 구별하라 라고 할 때 전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태풍은 저기압이란 말이야. 자, 태풍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해. 그래서 맑다. 자,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자, 태풍의 눈은 절대 고기압이 아니라는 거. 고기압 아님. 태풍의 눈은 저기압이에요. 알겠니? 현명아, 네. 잘 듣고 있냐? 네. 왜 아직 먹으려면 멀었어? 네. 음식 먹으려면 멀었냐고. 아니,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그래. 자, 지금까지 이해됐냐? 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금 태풍에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 꼭 다 기억해야 돼. 자, 일곱 번째 뭐냐면,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 하고요. 왼쪽을 안전 반원 또는 가항 반원이라고 한다. 가항이라는 것은 항해가 가능하다. 배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 반원이라 한다. 자, 지금 이거는 어느 페이지에 다 써놔야 되냐면 지금 선생님 노트 필기 보면 26페이지 적도기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있나? 네. 거기에 다 써야 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게 태풍이라고 해보자. 이게 태풍의 이동 방향인데 자, 태풍은 저기압이라 그랬잖아.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회전하면서 돌아가요. 자, 그럴 때 어떠냐면 자, 요 방향이 태풍의 방향이고 오른쪽에서는 이 방향이 편서풍의 방향이야. 두 방향이 합쳐지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야. 그런데 왼쪽에서는 이 방향이 이 바람의 방향이고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반대 방향이지. 자, 그래서 왼쪽 반원을 가항 반원이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게 풍속이라고 해보자. 풍속. 자, 풍속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자, 여기는 중심에 제일 가까운 쪽이야. 자, 여기 중심 쪽인데,
중심이 완전히 지나면 땅에 붙어야 돼요. 풍속이 거의 제로로. 근데 여기 그림상에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풍속이 더 강하지. 그런데 자, 기압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기압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태풍 중심에서 기압이 제일 낮고 그래서 저기압이야. 그리고 풍속도 제일 약해요. 그걸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요게 태풍 중심에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태풍에서는 할 얘기가 많죠. 태풍은 지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 후, 자,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요게 여덟 번째야. 그 다음 또 요거는 요만큼만 우선 지어볼까? 자, 태풍은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태풍이 다가오면서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라고 따질 때, 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태풍이 위력이 강해질 것이냐, 약해질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 약해지는 거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질수록 이 태풍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 10번도 꼭 알아두자. 이거 시험 문제 보기 중에 굉장히 잘 나온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어떤 말이 잘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위험 반응 쪽,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요.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왜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야. 자, 그거를 요거 지우고, 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자. 뭐냐면,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고 해봐. 제주도의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 이렇게 지도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그렸다고 볼까요? 자, 여기 제주도가 여기에 있어. 자, 제주도가 있는 곳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자. 그러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위험 반원에 속하지? 맞냐? 네. 위험 반원에 속해. 자, 그럼 여기 봐. 태풍이 여기 있을 때. 제주도는 무슨 풍이 부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태풍은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반시계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 얘기는 자, 바람을 바깥에서 돌려서 제주도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 쪽으로 돌리면 돼.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풍 거의 동풍이 불어. 자, 그런데 저기압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보자, 태풍이. 자,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역시 바람은 제주도를 지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자, 태풍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금 태풍은 제주도에선 요 방향이 돼. 요 방향.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려보면 자, 맨 처음에는 이 방향. 그러다가 이 방향. 자, 그 다음 태풍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다. 자, 그러면 역시 제주를 지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그러면 여기 제주도에선 이 방향. 자, 이 방향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 반시계 맞죠? 네. 그래서 지금 10번까지 선생님이 써준 거 이건 무조건 태풍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5개 기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끝났어요. 그 밑에, 자, 기단의 변질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까지 지운다. 네. 자, 현명이가 거기 지금 화면에다 점 찍어놨지? 3점. 아니요. 네가 찍었는데? 한번 봐봐. 아, 이건가? 화면에다 네가 찍었어. 거봐. 이거예요? 어, 그런 점들이 찍히는 게 네가 사용자로 나오잖아. 그거 다 지워봐. 어떻게 지우죠? 그거 지우기 있을걸? 다 지웠어요. 지워졌다.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기단의 변질로 들어가자. 자,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단은 자, 발생한 곳에서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걸 기단의 변질이라고 부르면 돼.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기단의 변질에서 첫 번째 요거 먼저 해볼까요? 할렌 건조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잘 봐봐. 여기서 할렌 건조라 그랬으니까 고위도 육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따뜻한 바다라 그랬으니까 저위도 해상이에요. 저희도 해상으로 이동해.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계절이 있다. 겨울철. 완전히 일어나는 게 예를 들면은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로 내려올 때야. 서해를 지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완벽하게 똑같이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단의 하층이 가열. 아래층, 하층이 가열이 돼요. 자, 가열되면은 뜨거워진 공기지? 네. 그러면은 가열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자,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요. 그러면은 수증기를 굉장히 많은 것이 수증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서 저군이나 정란운이 발생을 해. 또는 뇌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인 이 겨울철 기단이 서해를 지날 때야.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찬 대륙, 여기는 따뜻한 바다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할렌 건조 기단이 자, 이쪽으로 쭉 오면서 어떤 일을 받냐면 아래층으로부터 따뜻한 바다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구름이 이렇게 저군이 만들어져, 저군. 그러면 여기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겠지. 자, 요게 특징이야.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한번 보자. 온난 다습기단이 이거는 여태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은 별로 없다. 1번은 잘 나왔어요. 온난 다습기단이 찬 대륙을 지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남쪽의 기단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예요. 그러면 하층이 냉각이 돼요. 차가우니까 냉각이 되다 보면은 자, 기단이 안정해져요. 기단이 안정해지고 그래서 자, 구름이 잘 발생을 안 해. 발생한다 해도 안개나 층운형의 구름 발생해요. 안개나 층운형이 발생한다. 자, 요거는 그림 안 그려도 될 거야. 그냥 요것만 알아두면 돼. 이게 기단의 변질까지 해서 기단이 끝난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선면하고 전선, 이제 전선을 배울 거야. 자, 요거 지운다. 자, 전선면과 전선. 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기단들에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은 섞일까 안 섞일까? 성질이 다른 기단이. 섞여요. 에이, 쉽게 섞이겠어? 너는 네? 성질이 다른 친구끼리 잘 노냐? 아니요. 그래, 기단도 마찬가지야. 성질이 다르면은 잘 안 섞여. 그러니까 안 섞이다 보니까 경계가 생겨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전선면이야. 그러면 두 번째, 전선은 뭐냐?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 자, 전선면이 지표와 닿으면 이걸 전선이라 불러요. 자, 실험을 하나 해본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이렇게 수조에다가 있지,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왼쪽에는 찬물, 오른쪽에 더운 물을 부어놔. 자, 찬물에는 파란색 물감, 더운 물에는 빨간색 물감을 타놓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칸막이를 빼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그냥 바로 섞일 것 섞여요. 같아? 아니요. 어? 안 아니요. 섞여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찬물이 찬물이 밑으로, 아래로. 따뜻한 물이 위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찬물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경계가 생겨. 이 경계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 전선면. 그렇지. 이게 전선면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봐. 땅에 닿았지, 이거. 네. 여기가 뭐야? 전선. 이게 전선이에요. 근데 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 섞여요. 섞여요? 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찬물이 아래로 아예 내려가 버리고 더운 물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려. 이런 상태에서 더 오래되면 섞여. 알겠지? 네. 더 오래 지나야 돼. 그래서 쉽게 안 섞인다고. 이럴 때가 바로 전선이 소멸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전선 소멸.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면 몇 종류 있죠? 네 종류요. 맞아요. 네 종류 있어요. 자,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하게 긋는다. 뾰족하게. 자, 이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봐.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비가 와. 비. 강수구역이라고 해. 비. 그리고 네. 요,
요쪽에 찬 공기가 있고 요 앞에가 더운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이동하는 앞쪽이 더운 공기, 뒤쪽이 찬 공기야. 그리고 비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오네. 그치? 네. 되게 좁은 구역에서 오네. 두 번째, 온난전선이야. 자, 온난전선은 이렇게 둥글게 표시한다. 둥글게. 자, 역시 둥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비는 어디서 오냐면, 자, 여기에서 비가 와. 앞에. 앞에서 와요. 근데 봐봐. 자, 여기가 찬 공기가 있는 거야. 여기가 더운 공기예요. 그러면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구나. 근데 찬 공기 쪽에서 넓은 구역에서 비가 오죠. 네. 넓어요. 왼쪽 빗금친 거하고 빗금친 넓이도 비교를 해야 돼. 자, 이게 온난전선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정체전선이 있어요. 이게 장마전선인데 정체전선은 자, 찬 거는 이렇게 더운 공기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해서 방향이 서로 반대야. 자,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보니까 멈추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비는 어디서 오느냐? 자, 비는 어디서 오겠니? 자, 여기에서, 자, 앞쪽에서 와. 자, 뭉툭한 거 앞쪽에서,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 오지요. 네. 여기서 비가 와요. 자, 근데, 자, 그러면 여기에 찬 공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더운 공기가 있는 거네. 맞지? 네. 네, 이게 정체전선이야. 네 번째, 회색전선이 있어요. 자, 회색전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이렇게. 한랭, 온난, 한랭, 온난이, 자, 같은 방향이야. 온난도 이쪽, 한랭도 이쪽. 근데 비는 어디서 오는지 봐봐. 뭉툭한 놈 앞에서도 비가 오고 뾰족한 놈 뒤쪽에서도 비가 오지요. 네. 앞쪽에서 다 비가 오네. 자, 근데 이 회색 전선은 있지. 자, 요 두 개가 어떤 그림이냐면 공기가 여기도 찬 공기가 있고 여기도 찬 공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단면을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단면. 자, 이 단면을 보면 한랭형 회색 전선이 있고 자, 한랭형 회색은 어떻게 되냐면 지표면에서 요런 단면을 갖는 게 한랭형 회색이야. 근데 여기 봐봐. 요것도 찬 공기, 이것도 찬 공기인데 이게 더 찬 공기예요. 그리고 구름은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발생하니까 비는 여기에서 다 내려. 앞뒤에서. 이게 한랭형 회색. 온난형 회색도 있어요. 자, 온난형 회색 전선은 지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면이 나타나. 이렇게. 그러면 요게 또 찬 공기, 아래 있는 공기가 찬 공기야. 요것도 찬 공기인데 이게 더 찬 공기예요. 그래서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위에가 더운 공기니까 여기서 구름이 발생해. 이건 더운 공기다. 떠 있는 공기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앞뒤에서 다 오게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전선의 종류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선 중에 온난형, 온대성 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지워도 될지? 네. 자,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을 볼 거야. 온대 저기압.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온대 저기압은 열대 저기압과 비교가 아주 잘 된다. 태풍하고. 자, 첫 번째. 발생은 어디냐? 편서풍대 또는
자,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고도 불러요. 자, 편서풍대는 30도에서 60도까지, 위도 30에서 60도까지가 편서풍대야. 두 번째, 에너지원. 태풍은 잠열이 에너지원이라 그랬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동을 보자. 자, 모든 구름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죠? 어? 구름이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가? 가죠? 서에서 동으로 아, 뭐야. 구름은 바람 부는 대로 가지. 바람 부는 대로. 그래, 바람 부는 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서풍이 부는 지대야, 서풍. 자, 네, 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겠지. 맞아요. 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압선은 얘는 타원형으로 성글다. 성글다라는 말은 듬성듬성 있다.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온대저기압을 한번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 요게 한랭전선이 왼쪽에 있고요. 온난전선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등압선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등압선이 나타나는 게 온대저기압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야. 태풍은 뭐를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냐 아까.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렇지. 얘는 전선을 동반해요. 자, 전선을 동반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야. 그러면 6번 보면은 현명아, 네, 선생님 지금 필기할 때 동시에 그 화면을 네가 터치하면은 선생님 글씨가 잘 안 써져. 저 터치 안 하는데요? 어, 뭐 이렇게 하여튼 하든지 간에 뭔가 같잖아? 그러면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자, 우선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 6번이 뭐냐면, 자, 이제 발생 과정을 보면은,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돼. 거기 과정에 제일 먼저, 자,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 돼요. 자, 여기 찬 공기, 여긴 더운 공기. 해가지고, 이게 정체 전선 형성이야. 그리고 찬 공기는 여기선 이쪽으로, 더운 공기는 이쪽, 뭐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 그러다가 파동이 시작돼요. 자, 파동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찬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자, 찬 공기는 아래로 자, 여기 더운 공기는 위로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 시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들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수조에다 찬물 더움을 놓은 거에 경계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 칸막이 긴 네,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는 발달한 형태야. 저기압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달을 해요. 세 번째가 발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부분 폐색이 돼요. 부분 폐색. 자, 부분 폐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 가까운 데부터. 자, 이렇게 돼서 네 번째가 부분 폐색. 그 다음에 자, 전선이 소멸되는 게 뭐냐면 완전 폐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랭,
온난, 한랭, 온난, 한랭, 온난 다 겹쳐. 이걸 완전 태색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자, 여기까지는 거기에 잘 그림으로도 설명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5단계로 했지만, 자, 보내준 거에는 6단계로 해서 잘 설명이 돼 있어. 그건 읽어보면 돼.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뒷짝 봐봐. 뒷짝에 28페이지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나오죠. 네. 그게 온대저기압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그걸 설명해.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저기압. 남서쪽으로 한랭전선, 남동쪽으로 온난전선이 이렇게 자리 잡게 돼.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여기는 뭉툭한.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잘 보면은 요 그림에 빗금이 어떻게 쳐 있냐면 여기는 좁고, 이쪽에서는 넓게, 이렇게, 여기가 뭐냐, 강수구역이에요. 비가 오는 지역. 그 다음에 바람은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여기를 가나다라고 해보자. 가나다 지역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를 거예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다음과 같이. 자, A-로 자를 거야. 이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이야. 그러면 이 하늘에서 본 모습을 잘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앞에서 자른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요 가운데가 더운 공기. 자, 여기가 찬 공기. 아래 있죠. 여기도 찬 공기. 그리고 찬 공기는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여기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에 의해서 밀려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전선면이야. 여기도 여기가 전선면이에요. 자, 그리고 전선면이 땅에 붙었다. 요 점을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 전선.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이니까 전선이라고 불러야지. 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구름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겨. 그러면 여기는 저군이 생겨, 저군. 그러면 여기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타고 올라. 여기는 충원이 생겨. 그러면 비가 올 때 봐봐. 비는 구름이 있는 지역, 여기서 비가 올 거야. 전선 뒤쪽에서 비가 오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비는 여기서 올 거야. 전선 앞쪽에서 넓은 지역에서 비가 오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왼쪽 모습 단면을 우리는 한랭전선이라 불러요. 한랭전선. 그리고 오른쪽 단면, 이런 단면이 있는 게 온난전선이에요. 자,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설명을 한번 비교해서 해볼 테니까 봐봐. 한랭전선은 이동속도 빠르고요. 전선면이 급하죠. 네. 전선면 급해요. 자, 그런데 온난전선은 이동속도 느리고요. 전선면 완만해요. 자, 그 다음에 이동속도 빠르다 보니까 얘는 전선 통과 후에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 소나기가 내리게 돼. 강한 비라고 해도 돼요. 빨리 통과하니까 비가 금방 내렸다 그쳐. 그런데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이니까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속도가 느리니까 장시간, 약한 비, 이슬비가 느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랭 전선이 통과할 때는 어떠냐면 찬 공기가 올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찬 공기가 오니까 기온은 떨어질 거야. 기온은 하강할 건데 기압이 상승을 해요. 근데 온난전선은 찬 공기 있던 곳에 더운 공기가 밀어 올릴 거야. 그러니까 전선 통과 시에는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기온과 기압은 반대예요. 기압은 하강하게 돼. 자, 이게 온난과 한랭전선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네 번째, 이거 꼭 기억하자. 네 번째는 전선 통과 시 자,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하는구나. 꼭 기억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자, 온난전선 통과할 때는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변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과 아까 태풍하고 비교해보자. 태풍. 태풍 진행 중심의 오른쪽은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잖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지역. 자, 잘 봐야 돼. 다 지역의 풍향의 변화. 앞으로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 지역이라 그랬다. 그러면 지금 잘 봐. 저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다 지역은 요 앞이죠. 네, 자, 이 저기압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이게 편서풍 방향이거든. 우리나라의 바람은 1년 내내 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잘 봐. 다지역은 지금 이 상태인데 저기압이 이쪽으로 왔다고 해봐. 그러면 가운데로 끼니? 네,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쪽으로 빠져나왔다 봐봐. 그러면 한랭전선도 통과한 다음이 돼버리지. 그래. 그래서 이 부분. 자, 편서풍 때문에 자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돼. 그리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돼. 자, 풍향이야, 풍향.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보자. 지금 다지역이 있는데 다지역에 맨 처음에 남동풍이 불어요. 남동. 자, 온대저기압이 지나면 자, 온난전선이 지나면서 남서로 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지나면 남서에서 북서로 변한다 그랬잖아. 자, 이거 봐. 무슨 방향으로 변하니? 시계 방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온대저기압까지. 요거 무조건 태풍하고도 비교해야 돼. 이해됐어? 네, 네, 그러면 온대저기압까지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아니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 봐봐. 악기상으로 넘어갑시다. 악기상. 자, 악기상 좋지 않은 기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형태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 써 있으니까 한번 봐봐. 자, 네오가 있어요. 네오. 네오는 번개를 동반한 비예요. 자, 첫 번째 발생 조건이 있다. 네오의 발생 조건. 뭘까요? 강한 상승 기류. 네, 맞아요. 강한 상승기류. 강한 상승기류가 바로 이 뇌호의 발생 조건이야. 그러면 뇌호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지표에
국지적 가열. 자, 지표의 국지적 가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한 부분만 몹시 뜨겁게 가열돼. 그러면 봐봐. 뜨겁게 가열된다 그러면 어떠니? 뜨거워진 공기는 강하게 상승하겠지? 네. 네, 그것과 두 번째, 저기압 중심인 거. 자,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앞에서 네. 배웠잖아. 네. 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강하게 밀어 올릴 때, 이게 어디지? 한랭 정선. 맞아요. 한랭전선이야, 이게. 한랭전선. 아까 그림에서도 봤잖아.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밑으로,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더운 공기를 굉장히 강하게 상승시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 뇌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러면 과정을 봅시다. 과정. 자, 과정에 제일 먼저 적은 단계. 자, 적은 단계는 있지. 모두 상승기류만 존재해. 자, 모두 상승기류만 존재할 경우를 적은 단계라고 하고, 두 번째, 성숙 단계에서는 자,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는 단계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는 하강기류 쪽에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려. 이게 성숙 단계야. 그 다음 세 번째, 소멸 단계에 들어서면은 자, 전체적으로 하강기류만 존재해요. 그러면 하강기류만 존재하는 곳에서는 하강기류 쪽에서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우리 네오는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잘 발생할 수 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요. 언제겠니? 어? 여름이요. 아니야, 틀렸어요. 너 여름에 네오 막 발생하는 거 봤어? 가을이요. 봄, 가을이에요, 봄, 가을. 봄, 가을.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일기도가 봄, 가을에 매우 복잡하고 일기 변화가 되게 심하다 그랬지? 네. 그때 자주 발생해. 너 여름 날씨 한번 비교해봐. 하늘에 꼴랑 태양밖에 없어. 구름도 없어. 밤에 더워서 잠도 안 와. 그런 날 내우가 발생하겠어? 아니요. 아니니까. 그래. 그러니까, 봄, 가을에 내우는 자주 발생하겠구나. 자, 그러면 단계를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적은 단계. 비는 안 와요. 적은 단계에서. 근데, 적은 단계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 구름이 훨씬 더 커져. 높아지고. 자, 성숙 단계에서는 잘 봐. 상승하는 곳과 하강하는 곳이 존재하거든. 그럴 때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나.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는 이 구름이 이제 다시 막 하강 기류만 존재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강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하강 기류 전반적으로 약한 비만 내려. 약한 비. 자, 그리고 이게 소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근데 우리 이 성숙 단계 한번 보자. 성숙 단계. 혹시 이런 거 봤냐?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 하강기를 타고 내려와. 내려오다가 상승기를 타고 또 올라가. 빙글빙글 돌아, 이 안에서. 막 돌다가 무거워서 뚝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 우박이에요. 이 우박은, 자, 여기서는 봄, 가을에 기단이 매우 불안정식.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는 발생 안 한다. 자, 우박은, 자, 어떤 피해가 있겠냐?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 시설물 피해. 맞아요. 농작물 피해 이게 엄청나게 커요. 배추 농사를 지어놓잖아. 근데 우박이 내리면은 배추 구멍 다 뚫려버려. 그러면 네, 그거 배추들 상품으로 못 써요. 그냥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과일들의 이 떨어지는 우박이 맞잖아. 그러면 어떤지 알아? 그 과일의 맞은 부분이 멍들어. 그래갖고 사과 같은 거 사면은 어느 한 지점은 시커멓게 이렇게 멍들어서 막 썩은 것 같은 거 있지? 네,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해가 나와. 이런 피해들, 농작물 피해나 비닐하우스 피해.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우박 내리잖아. 그러면 우박 한 덩어리가 막 주먹만 해. 굉장히 불안정해서 떨어지는 이 우박들 때문에 뭐 자동차 유리부터 해서 맞고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 그렇게 큰 우박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됐니? 네. 네, 그러면 우박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 국지성 호우. 자, 국지성 호우 나오죠? 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국지성 호우. 자, 국지성 호우는 이거는 집중호우라고도 불러. 집중호우. 자,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은 뭐냐면, 자, 일령 강수량의 몇 퍼센트? 30ml. 자, 거기 보면은 일령 강수량의 10%. 그리고 10%. 하루, 자, 하루 80ml 이상이죠? 네, 그 다음에 1시간에 30. 30mm 이상일 경우를 집중호우라고 불러. 자, 선생님은 거꾸로 썼고, 책에서는 1시간 30, 하루 80, 1년 강수량의 10% 이렇게 나왔네. 자, 그리고 강한 상승기류 존재 시 일어나요. 네, 뇌우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피해는 뭐가 있겠냐? 자, 도로 침수, 낮은 곳 물이 막 잠기고 하는 거 있지? 네, 어, 그리고 산사태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산사태 일어나요. 자, 그런 건 읽어봐도 알 수 있겠냐? 네, 그거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폭설. 자, 설명 안 할 거야. 자, 폭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그러면 뭐 도로들 다 덮어가지고 교통사고 일어나고 막 건물들, 약한 건물들 무너지고. 자, 비는 흘러내리지만 눈은 쌓이잖아.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의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무너지고 비닐하우스들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 자, 강풍. 자, 강풍은 자, 평균 얼마 이상이냐면 거기 봐봐. 14m per 세크 이상이죠. 네, 자, 이상이 10분 이상. 불 때를 우리는 강풍이라고 불러.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러면 피해는 뭐가 있겠냐? 바깥에 달아놓은 간판이나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막 날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피해예요. 이런 건 그냥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네. 그 다음에, 자, 또 요거. 자,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지? 자, 요것도 하나 알아도 헤일. 자, 네, 헤일은 자, 밀물과 밀물대와 겹치면 더 피해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헤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풍 헤일 또는 폭풍 헤일이라고 불러. 바람 때문에 헤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지진 헤일을 뭐라고 부르죠? 기진해일,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층이 바닷물을 출렁이게 만들 때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올 때 이게 바로 우리는 지진 해일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뭐가 있냐? 황사가 있죠? 몽골, 중국의 건조 지역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자, 상승 기류를 타고라 그랬어. 거기 기압은 뭐야? 저기압이어야지. 네. 그래야 상승 기류. 타고 오른 황토 등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 편서풍을 따라 이동하다가, 자, 우리나라에서 그 황토등이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가라앉아 내리는 현상.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압은 뭐가 되겠니? 고기압. 그렇지. 고기압이어야 이 황토등이 내려올 수 있죠. 저기압, 네. 계속 저기압이면 상승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 자, 네. 그러면 이 황사의 부정적인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면 비행기 운항을 방해. 비행기 운항 방해. 또는 호흡기나 눈, 코 질환, 호흡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산업에 반도체 같은 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먼지는 반도체에 있어서 먼지는 쥐약이야. 그래서 이 먼지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자, 긍정적인 측면은 산성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왜냐하면 이 황사성에는 염기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거나 또는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네. 자, 그럼 그 뒷장 이제 일기 마무리야, 마무리. 선생님이 거기에 관천만기법이라는 걸 설명해 줬는데, 그거는 잘 알아둘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일기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자, 거기 일기예보 기호. 자, 이 기호는 잘 안 나오거든. 그래도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해보자. 일기예보 순서 먼저 배워볼까요? 현재 기상 요소를 측정을 해. 현재 기상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온, 습도, 운량, 풍향 등등 풍향, 풍속 등등등 이걸 다 측정을 해서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 현재 일기도로부터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해. 내일은 어떨까? 이게 예상 일기도야. 그 다음에 예상 일기도로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야. 일기예보 순서. 그러면 일기기호를 배워보자. 일기기호. 일기기호. 자, 일기기호에는 혹시 이렇게 동그라미에 긴 막대 이런 깃발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봤지? 네. 요게 운량. 긴 막대가 풍향. 요게 풍속.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거는 기압. 그 다음에 여기는 일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밑에는 기온도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일기. 점 찍혀 있는 건 뭐죠? 물량. 점 찍혀 있는 거 일기에선 비다. 네. 점 밑에 세목하는 소나기. 자, 이렇게 생긴 건 눈. 가렸네, 안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태풍.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진 건 뇌우를. 이런 거는 일기 기호에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량 구름의 양을 따질 때 꽉 채워져 있으면은 흐림. 그 다음에 이렇게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많음. 그냥 읽어만 봐도 돼. 비 오다가 갠다라고 할 때 갠. 여기는 구름 조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맑음. 그 다음 세 번째 풍향은 10분간의 평균값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8방위만 써도 돼요. 네, 보통 우리는 8방위 쓴다. 8방위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지요. 자, 남풍, 북풍, 동풍, 서풍 해놓고 요 사이까지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북동풍 이렇게 8방위로 표시하면 된다. 요 정도만 알면 돼. 네, 그 다음 네 번째 풍속. 풍속도 10분간의 평균값으로 쓰는 거야. 10분간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해요. 그래서 긴 막대 아무것도 안 달려 있으면은 0미터 퍼 세크야. 바람이 안 분다. 근데 중간에 짧은 게 달려 있으면 2미터 퍼 세크. 끝에 길게 달려 있으면 5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깃발 모양이면 25미터 퍼 세크. 요 세 개를 조합해서 쓰게 돼 있어요. 됐냐? 네, 자, 다섯 번째 기압. 기압은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게 나오기도 하니까 알아둬야 돼. 근데 많이 나온 적은 없어.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기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그러면 봐봐. 소수점 첫 자리부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 130 이렇게 표시하자. 이해됐어? 잠깐만요.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 보자. 129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뭐를 의미하니? 1, 0, 1010.9 헥토파스칼. 이걸 의미하는. 네, 이해됐지? 네, 네, 이게 일기 기호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읽어보면 되겠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이게 관천만기법을 하나 배워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나라 선조들은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민족이었어. 실제로. 자, 관천만기법은 뭐냐면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많이 나와 있다. 잘 봐. 관천, 하늘을 보고 만기, 일기를 알아내자. 이게 뭐 때문에 알 수 있냐면 편서풍 때문이에요. 자, 편서풍 때문이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하늘의 모든 구름은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 어, 서에서 동으로. 아이씨, 아니, 진짜. 바람의 방향으로. 그렇지. 바람 부는 대로 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풍이 부는 지역이야, 서풍. 그러면, 자, 구름은 어디로 이동하겠니? 구름은 서에서 동으로.
그렇지. 그래서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런 원리예요. 자, 봐봐.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야, 그러면 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내일 날씨를 보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되겠나? 동쪽, 아니지. 아이, 그 진짜. 서쪽, 그래, 서쪽을 봐야지. 왜? 서쪽에 있는 구름이 내일 동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일기가 동쪽으로 진행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봐봐. 실제로 자, 일기도가 12시간 간격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근데 자, 저기압이 온대성 저기압이 하나는 여기 그려져 있고 하나는 온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가하고 나중에. 자,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일기도가 먼저야? 나요. 나가 먼저야. 그래. 그걸 알아내는 거야. 왜? 나가, 나가 우리나라는 서, 나가 더 그렇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는 놈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압이 네, 이쪽에 온 거예요. 저 그림은. 네, 이해됐니? 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아, 우리나라 일기는 서쪽을 보면은 알 수 있구나. 서쪽에 있는 게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몇 개 속담 한번 보자. 아침 무지개. 아침 무지개가 떴다. 아침에 해는 동쪽으로 뜨는데 서쪽에 무지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쪽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서쪽이 다습하다. 서쪽 하늘에 공기에 물방울이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서쪽 물방울이 많은 공기가 나를 통과해. 그러면 어떻게 돼? 흐리거나 비가 비요. 내리겠죠? 네, 맞아. 자, 저녁 무지개가 떴다. 저녁 무지개는 서쪽 무지개. 태양이 서쪽 무지개가 아니라 동쪽 무지개. 서쪽으로 태양이 질 때 동쪽 무지개란 얘기예요. 근데 서쪽에 태양이 있어야 무지개가 보이거든? 그러면 서쪽이 맑다야. 그러면 이 맑은 공기가 나를 지나갈 거야. 맑음이죠. 그래서 서쪽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노을이 서쪽 하늘에 아주 태양이 질 때 하늘 온통 빨개. 그게 뭐냐면 서쪽에 먼지가 많다. 서쪽이 건조하다. 먼지 때문이야, 먼지. 자, 그러면 서쪽에 먼지가 많은 공기가 막 비를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러니까 지나갈 때 이제 맑음이 되겠지. 네 번째. 자, 마파람이 분다. 마파람이 우리나라 남풍이다, 남풍. 자, 마파람이 분다. 이때는 서쪽이 저기압이고요. 동쪽이 고기압일 때. 그럴 때 남풍이 불어. 그러면 서쪽 저기압이 있지? 그쵸? 네, 그러면 서쪽의 저기압이 나를 지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날씨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제비가 낮게 난다. 자,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는 자,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어때? 지렁이들 막 나와 있고 막 그러지. 네. 흐리거나 비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물에 산소가 왜 부족하냐?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흐리거나 비겠지.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들려. 멀리까지 잘 들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일교차가 적은 날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자, 이것도. 일교차가 적은 날은 흐리거나 비예요. 자, 우리가 일교차가 큰 날, 아침에 태양이 뜨면 더웠다가 저녁 때
태양이 지면 쌀쌀해. 이럴 때가 일교차가 큰 날이거든. 그럴 때는 맑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교차가 적은 날은 흐리거나. 그 다음 8번.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라고 불러요. 자, 이건 권충운 때문이에요. 충운, 권충운 때문이에요. 이거는 충운형이 생기는 건 온난전선이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온난전선에서 충운형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흐리거나 비. 자, 근데 니네, 우리 현명이는 달무리, 해무리를 본 적 있냐? 아니요. 그게 뭐냐면 보름달이 떴다고 보자. 보름달. 이게 달인데 달 위로 구름이 아주 옅게 구름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구름이 너무 옅으니까 구름 속에서 달이 보여. 그럴 때 있지. 네. 그런데 그때 달 주변에 노란 링이 쳐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이 강해. 이렇게 노란색이 강하게 링이 쳐 있을 때 이거를 달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하늘을 봤을 때 가끔 너도 이제 하늘을 좀 봐. 내일 날씨 알고 싶다 그러면 서쪽 하늘을 보면 되잖아. 해가 지는 쪽 하늘을 보면 얼추 맞는다. 이게 우리나라 조상들이 내일 날씨를 알아보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네. 아닌 것 같지만 문제를 푸는데 우리나라 날씨는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됐나?